안녕하세요. 안상현입니다. 그 12월 초에 12월 4일인가요? 그때 그 한국 애니어그램 협회에서 산드라 마이트리 이분을 초대해서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그때 정말 그 귀한 강의가 그날 많이 열렸는데요. 산드라 마이트리 강연뿐만 아니라 뭐 그 현 부회장님 그리고 또 이정섭님 뭐 이런 분들이 또 뒤이어서 또 분과별로 강의도 있었습니다. 참 좋은 강의를 많이 들어서 굉장히 기쁜 날이었는데 강의 내용이 굉장히 좀 심오하다고 할까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을 다 온전히 제가 못했기 때문이죠. 일단 제가 소화한 부분을 중심으로 하면서 또 그날 그 강의를 못 들었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짧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참고적으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한 편에 다 담기는 어려워서 몇 개 좀 나누어서 할까 하는데요. 우선 그때 이제 12월 4일 날 열렸던 국제 컨퍼런스에서 산드라 마이트리의 강연을 중심으로 해서 애니어그램의 영적 차원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산드라 마이트리는 그 세계적인 그 애니어그램 전문가이죠. 영성 마스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그 강의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30년 넘게 하신 것 같아요. 1971년에 처음 애니어그램을 접했으니까 지금 벌써 제 나이보다도 조금 더 많은 정말 40년을 넘게 애니어그램과 함께 하신 분이죠. 산드라 마이트리. 나라노가 만든 그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그 영성 그룹이죠. 수련 단체. 여기 초창기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찾는 사람들 이 용어는 이 단어는 구루지에프가 처음에 그 수련 단체로 만든 이 SAT 그 이름과 같은 이름을 나라노가 사용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초기 멤버로 산드라 마이트르가 애니어그램을 배우고 그 배움 이후에 이제 평생을 애니어그램과 함께 살아오신 그런 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국내에는 이제 두 권의 번역서가 있는데요. 이분이 지은 책이 이 두 권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애니어그램의 영적인 지혜 이 책은 이제 여기 보시면 황지연 신부님 또 신부님이면서 또 명지대학교 그 대학원에서 애니어그램 심리상담 전공으로 겸임 교수로 계신 분이죠. 우리나라 애니어그램 뭐 1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애니어그램 영적인 지혜 이 책은 말하자면 황신부님 애니어그램 협회 그쪽에서 계신 분들이 번역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애니어그램 격정과 덕목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지혜 책 내용 중에서 어찌 보면 가슴 센터와 관련된 격정 그리고 그 본질과의 회복을 통해서 이제 그 뭐 성격 넘어 그러니까 객관적 애니어그램 차원에서 봤을 때의 가슴 센터는 바로 이 덕목이죠. 그래서 격정과 덕목 부분만 따로 떼어서 만든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여기 이제 이정섭님 그날 국제 컨퍼런스에서도 강연을 하셨던 애니어그램 영성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번역한 책이라고 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권 바탕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날 강연 그리고 분과 강연하셨던 그 현상진 부회장님, 그 이정섭님 이분들의 강연까지 한번 조금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강연에서도 산드라 마이트리가 이제 이 책을 쓴 이 어떤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애니어그램의 이 영적인 지혜책과 격정과 덕목책 이 두 권을 썼는데 오늘날 그 대부분의 애니어그램은 요 반쪽 애니어그램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온전한 애니어그램이 아닌 성격의 애니어그램 위주로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온전한 애니어그램이 바로 애니어그램의 본질이고 핵심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 온전한 애니어그램을 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널리 알려지기로는 성격의 애니어그램, 이 성격의 애니어그램이 더 알려진 거죠. 최근에 가장 많이 어, 좀 알려진 건 MBTI 같아요. MBTI가 여러 이제 방송이나 뭐 이런 데 노출이 되면서 그 MBTI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검사도 많이 받으면서 나는 이런 성격이다,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과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근데 다만 애니어그램은 이렇게 MBTI나 뭐 디스크처럼 성격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반쪽에 불과한 거고, 더 본질적으로 애니어그램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 온전한 애니어그램, 다른 말로는 이제 뭐 객관적 애니어그램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애니어그램의 본질이고 핵심 내용이라는 것을 이 산드라 마이트리는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산드라 마이트리가 애니어그램을 배웠던 그 시기는 1971년, 그 당시 나이가 22살이었다고 해요. 나라노로부터 애니어그램을 이제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애니어그램의 어떤 계보라고 한다면, 어, 구르지에프가 배운 것과 이 이차조가 배운 것은 애니어그램 그 도형을 보면 같은 내용을 배운 게 아닌가, 그런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다. 2차조로부터 이제 나라노가 애니어그램을 배운 거고요. 이 나라노로부터 바로 오늘의 이제 강연자였던 산드라 마이트리가 이제 배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알마스라고 하는, 이건 이제 필명인데요. 원래 이름은 이제 헤미드라는 분인데, 같이 말하자면 나라노로부터 산드라 마이트리와 이 헤미드가 같이 수련을 한 어떤 동료, 동반자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어프로치라고 하는 그 영성 수련 방법에 대해서도 이 헤미드가 개발한 그 다이아몬드 접근법을 이 산드라 마이트리도 체험하면서 굉장히 그 어떤 그 영성 수련으로서 정말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책의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산드라 마이트리가 이제 22살일 당시에 예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본인이 늘 불행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런 불행한 어떤 자신의 마음, 이런 감정들을 좀 다스리고 그런 원인도 좀 알고 싶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명상도 불교 관련된, 티베트 불교 관련된 명상도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 더 성장시키고자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이제 이 전단지를 주게 되는데, 그 전단지 내용이 바로 나라노가 이제 훈련 그룹을 모집하고 있다, 이제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산드라 마이트리도 꽂힌 게 있었겠죠. 그래서 1971년 22살일 때 이 나라노의 훈련 그룹에 지원해서 이제 애니어그램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나라노 훈련 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산드라 마이트리가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요. 나라노가 이 애니어그램을 가르치고자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영적 깨달음, 그리고 이 영적 각성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 많이 접하고 있는 그 성격의 애니어그램 부분보다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을까? 그리고 어떻게 영적 각성을 에 다다를 것인가? 이 부분을 나라노는 계속해서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노가 이 훈련 그룹을 만든 첫 번째 목표는 바로 영적 변형을 이루기 위한 것인 거예요. 애니어그램은 이 영적 변형을 위한, 말하자면 어떤 영성 수련을 위한 하나의 도구였던 거죠.
도구로서 이 애니어그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신 겁니다. 이런 점에서는 그 구르지예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구르지예프도 애니어그램을 가지고 뭐 9가지 성격 유형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없거든요. 다만 이렇게 뭐 장센터, 가슴센터, 머리센터 그리고 제4의 길이라고 해서 일상에서의 영적인 어떤 수련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거에 대해서 애니어그램을 도구로 쓰셨던 거는 명확한 것 같은데 그 9가지 성격 유형에 대한 언급은 구르지에프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나라노는 9가지 성격 유형을 바탕으로 해서 이 영성 수련을 접목했기 때문에 좀 더 체계화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나라노의 어떤 업적이 그래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 변형에 대해서 조금 더 개념을 좀 살펴보면 영적 변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성격의 애니어그램에서 객관적 애니어그램으로 변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격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는 이제 에고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자아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에고로 살아가고 자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본성이라고 불리우는 본질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에센스라고도 할 수 있고 실제라고도 할 수 있는 바로 이 본성으로부터 멀어지면 본성으로부터 멀어지면 거기에 어떤 결핍이 생기는 거죠. 이 본질은 늘 완벽하고 완전한 상태인데 우리가 이 본질로부터 멀어지니까 이 스스로가 결핍됐다고 느끼게 돼요. 그 결핍된 것을 채우기 위한 어떤 외적인 활동들이 결국은 이 성격이라는 걸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격이라는 것을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한다면 이 머리센터 쪽에서는 바로 이 성격이 고착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가슴센터 쪽에서는 이 성격이 바로 격정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영적 변형이라는 것은 자신의 그런 자기만의 필터, 프레임, 관점, 말하자면 자신의 성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고착의 방식과 그리고 그런 어떤 고착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때 느껴지는 그 감성적인 차원에서의 격정의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머리센터는 신성한 사고의 관점으로 변형이 되고 그리고 가슴센터는 격정에서 덕목으로 변형되는 것. 신성한 사고와 덕목으로 변형되는 이 과정을 바로 애니어그램의 영적 변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식을 쌓고 그리고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수련을 통해서 이런 본질로 자꾸 회귀하는 것 이것이 애니어그램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 그리고 애니어그램의 어떤 참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성격의 애니어그램 부분이 더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알리는 그런 강의가 주를 이루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영성이라는 말 자체도 좀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마치 어떤 종교나 뭐 이런 계통에 계신 분들만의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본래의 애니어그램이 가지고 있던 그런 취지에서는 이런 개념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 이 나라노 그 훈련 그룹 안에서는 굉장히 강도 높은 그런 훈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모집했을 때 한 70여 명 정도가 그 이제 모집 지원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인간 잠재력을 연구하는 그 연구자들이었다고 해요. 거기에 이제 산드라 마이트리도 같이 참여를 했던 거죠. 개인적인 내용을 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야 하는 강도 높은 훈련이었다고 산드라 마이트리는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자신의 개인적인 내용이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고착으로 인한 개인의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격정으로 인한 또 개인의 이야기가 있을 거고요. 이 고착과 격정에 관련된 이 내용들을 결국 자기 개개인의 유형에 맞춰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드러내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마치 그룹 심리 상담 그런 거를 그룹 상담을 진행하는 것처럼 훈련을 이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이제 나라노는 애니어그램의 그 다양한 측면들을 이렇게 활용해서 가르쳤다고 해요. 날개, 화살표, 내적 흐름, 어떤 함정, 그리고 방어 기제 등 9가지 성격 유형이 가지고 있는 이런 다양한 개념들을 활용해서 영성 수련을 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 애니어그램을 쓰신 거죠.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아마도 애니어그램의 이런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의 이 애니어그램은 결국 나라노의 작품이다라는 이야기가 더 이제 와닿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애니어그램의 지혜나 여러 책 그리고 강연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던 건데 실제 2차조로부터 애니어그램을 전수받은 산드라 마이트리가 직접 강연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정말 되게 뭐 놀랍다고 할까요? 벅차더라고요. 음, 그냥 글로만 이렇게 배우던 것들을 실제 그분의 이 어떤 육성으로 강연장에서 들으니까 참 되게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조가 이제 나라노에게 애니어그램을 전달했는데 사실 2차조가 전달한 그 애니어그램은 일종의 이제 뼈대 같은 거예요. 애니어그램 도형, 뭐 화살표, 뭐 여러 가지 그림, 뭐 이런 어떤 뼈대, 굵직굵직한 뼈대에 대해서 전달을 했다면 이제 구루지프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뼈대에 대한 측면을 이제 기본 어떤 애니어그램에 대한 기본 이론처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구루지에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4의 길을 가기 위한 수련법으로 어떤 이제 무브먼트 그 개념을 써서 이제 수련을 하죠. 2차조도 마찬가지로 이런 뼈대와 같은 내용들, 애니어그램에 대한 뼈대와 같은 내용들을 나라노에게 전달을 했는데 나라노는 이제 또 정신과 의사이고 또 다방면의 그런 심리 관련된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에 있는 어떤 성격의 애니어그램에 그 이제 살을 채워 넣은 거죠. 살을 채워 넣은 것이 결국 나라노의 작품인 셈입니다. 음, 결과적으로는 현대 애니어그램은 결국 나라노가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일종의 뭐랄까요, 뭐 비기닝, 뭐 영화 같은 것도 보면 볼 어떤 본편이 있고 그 본편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또 에피소드 같은 게 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영상은 산드라 마이트리의 그런 애니어그램 영적 차원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산드라 마이트리가 어떻게 수련을 접하게 됐고 또 그 영성 그룹 말하자면 그 수련 그룹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그때 강연 내용과 그리고 두 책에 있는 것들을 참고로 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또 뒤이어서 강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씩 정리를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또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